안녕하세요. 제 4장의 사회복정책 이론과 사상인데요. 제가 이제 이론 부분은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과 복지국가 발전 이론까지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유형론부터 끝까지 사상 부분까지 다루었는데, 그래서 먼저 그 제도 발달 이론과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서 문제가 출제된 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한 나라의 사회복 정책의 발달은 국가끼리 영향력을 주고받은 교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전파된다. 그래서 이 전파이론이 뭡니까? 확산이론이죠. 자, 2번 수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수렴이론이 뭐예요? 산업화이론.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양심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양심이론, 사회적 양심이론이죠. 숨겨진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숨겨진 지배계층의 음모, 그래서 음모이론이죠. 걔는 시민권의 확대, 시민권론이죠. 산업화로 야기된 각종 문제와 욕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맞죠? 자, 식민지 경험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는 거, 이게 종속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 때 종속이론이 처음 등장하고 그 다음은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종속이론을 다루지 않는 겁니다. 식민 영향에 의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즉 식민시대 때 지배국이 남겨놓았던 그런 제도가 오히려 그 이후에 사회복지의 제도 발전을 막는다는 거예요. 최근 친일파들이 특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참 그 범위를 좀 넘어서는, 물론 이제 그걸 뭐 학문적인 측면에서 거기다가 학문이라는 걸 붙여서 소수파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이제 그 이 종속이론으로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좀 설명해보면, 종속이론, 즉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 고구려이 그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제정되고, 이 생활보호법이 조선고령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요. 그러다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조선고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9년 9월 7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도 정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화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복지 제도 확대. 맞죠? 산업화가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국가 간의 차이점보다 유사점. 그래서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한 산업화 수준은 유사한 사회복지 제도를 가져오게 된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변수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사회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산업화만 되면 사회복지 제도는 필요하게 되고 발전하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필요 없는 거예요. 정치적 변수 필요하지 않아. 자,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복지 지출 수준 간의 강한 상관관계, 그죠? 산업화 정도, 그로 인한 경제 발전 수준, 그리고 그게 이제 물적 기반이 되어서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사회 양심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회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사람들의 사회적 양심이, 집단적 사회적 양심, 사람들의 선의, 이것이 발현된 것이 바로 사회복지 제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탓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국민들의 욕구에 대한 지식 향상, 국가의 자선활동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진다. 자, 5번. 시민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하는 거, 마샬의 시민권론인데, 진화적 과정으로 시민권의 성장을 묘사하고, 시민권은 공참사죠. 그래서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이죠. 니은 틀렸고요. 시민권은 어느 한 공동체 구성으로서 지위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시민권은 자본주의 불평등과 양립하죠. 자본주의가 불평등하니까 평등주의적 시민권인
사유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니은과 니을은 틀렸고 기역과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사람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자, 확산 이론에 의하면 후진국은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모방하면서 발전한다. 맞죠?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 사상의 기초와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요. 시민권론은 시민권의 분화현상, 사회권의 확립이라는 진화과정을 강조하고. 자, 수렴이론은 이데올로기 영향에 의해 아까 이데올로기, 정치적 변수를 무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12회 시험 이전까지를 보면 이제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를 보면 제도 발전 이론과 복지적 발전 이론을 구분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그냥 딱 제도 발전 이론이면 제도 발전 이론에서만 이렇게 딱 문제를 가지고 냈어요. 자, 7번에 보면 18세기 국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마샬의 시민권론이죠. 자, 그다음에 8번 확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었다. 산업화 이론이죠. 국제적인 모방 2번이 맞죠? 정당 정체 역할 이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론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섞어서 낸 걸로 볼 수는 있죠. 이렇게 보기 지문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확산 이론 그리고 아까 6번과 같이 이제 섞어서 냈어도 요것만을 가지고 냈는데 그 4번은 이제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20세기 중반 그래서 이건 시민권론 집단적 사회적 양심 인도주의적 가치 뭡니까? 사회 양심론 그죠? 근데 이제 9번에 12회 거 보면 사회복지 정책 발달 관련 이론이라고 물어보면서 4번에 보니까 이익 집단론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제도 발전 이론 5개, 그다음에 복지과 발전 이론 5개, 합쳐서 10개에서 문제가 나온다. 근데 아까 종속 이론은 이제 사회복지 제도 발전 이론에 진영 모순 이론 또는 종속 이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종속 이론은 한 줄 나왔잖아요. 어떻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복지과 발전 이론에서도 조합주의 이론 우리가 코퍼레티즘 이론 제가 거기를 다뤘지만 사실 그것도 종속 이론처럼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도 발전 이론 5개, 그 다음에 그 복지과 발전 이론에서 우리 공부했던 조합주의 이론을 빼버리면 4개죠. 총 9개가 돼요. 그래서 그 9개가 조합돼서 나오는 것이 되게 되는데 어떻든 9번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인데 수렴 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 사이의 구조 변화 맞죠?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론은 둘로 보는 거예요. 경제 성장, 그다음 또 하나가 새로운 사회 문제 또는 욕구, 출현. 거기에 경제 성장된 걸 가지고 대응하게 되면 이게 사회복지제도. 그죠? 거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맞는 거고 확산 이론은 그러니까 산업화 이론 이건 수렴 이론이고 그거 산업화 이론. 확산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그죠?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권의 확립이에요. 결국은. 자, 이익 집단론은 이거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노인 복지의 확대, 노인 집단. 그죠? 노인 집단이라는 이익 집단. 내 정책을 요구를 국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노인복 정책이 확대되었다.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 정책 맞고요. 자, 10번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윌렌스키. 우리가 윌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복지는 산업화를 가지고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죠? 뭐냐면 윌렌스키와 르보가 사회복지를 자녀적 복지와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건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기능. 그리고 시대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은 산업화예요. 산업화 전에는
사회복지가 자녀적 기능을 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사회복지가 제도적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산업화가 사회복지를 제도로 만들어낸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정도와 복지과의 다양한 제도 형태의 연계성은 설명을 못해요. 자, 산업화 이후에 사회 문제, 사회적 위험이 증가된 거,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사회적 위험,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된 거, 욕구가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경제 성장된 거, 이것은 각각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연결해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가능하지만, 근데 얘가 왜 여기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부족해요. 돈 벌었다고 꼭 새로운 문제나 새로운 사회적 욕구에 그 돈을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대응할 이유는 없어요. 개인이라면 그건 가능하죠. 내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새로운 욕구가 생겼어. 근데 돈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새로운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죠. 내 복지를 내가 챙기면 돼. 근데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처한 사람과 돈을 번 사람이 서로 달라.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꼭 써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도 이해가 되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산업화 이론의 약점입니다.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 맞고요.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 성장에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죠?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 능력이 향상돼요. 즉 경제 성장이 돼요. 이게 물질적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적 기반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하게 되는 게 사회복지다. 11번. 사회 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음모이론은 사회복 정책을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보는 거죠. 지배 질서의 사회 안정, 지배 질서의 유지.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 맞고요. 시민권론은 공참사죠. 참공사가 아니라 순서. 자, 그다음에 산업화 이론은 사회복 정책 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봅니다. 자, 이렇게 12번에 1회 때 나왔네요. 코퍼라티즘이 사회가 아니라 노사정 3자협동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나왔나요? 이게 조합주의가 그리고 나서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는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게 공무원 시험은 몇 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기출문제 전체가 정리되어 있는 해설되어 있는 그 책이 전자책으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혹시라도 1급 꼭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1급 공부는 1급 공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논점이 달라요. 서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할 때는 그 책을 무료니까 1급 시험 준비하면서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기출문제는 풀어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이걸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야죠. 불구하고 그냥 소지해서 좀 볼 필요 혹은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진도고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자, 13번 볼게요. 다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논점이 1급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1급 시험에 나왔던 신규 논점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 비일비재하고 그런 경우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사회복 정책의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다른 이념에 비해 정치적 측면을 중요시한다. 맞습니다. 정당 정치의 역할이에요. 국가중심 이론은 복지 수요 측면, 국가중심 이론은 복지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죠. 수요가 아니라. 독점 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론은 이익집단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이익집단의 정치적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익집단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익집단 정치론으로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 이때 처음으로 한 줄 등장했어요. 3회 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14번.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가 발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거. 사회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권력자원 이론이라고도 하죠. 코르피의 권력자원 이론이 이제 대표적인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이 싸움, 그래서 그 싸움에서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 그걸 복지국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인주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 삼인주의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복지국가 황금기를 주도한 게 삼인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때는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그 복지의 성장이 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가 공존하던 시기로서 그래서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은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복지가 경제 성장의 저해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즉 복지가 경제 성장을 막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노동계급의 선거권을 확대하고 노동 정당의 발전에 따라 성장한다. 중앙 집권적인 노동조합의 운동의 결과다. 거기 다양한 이익집단의 발전은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겠죠. 이익집단 이론. 제가 이걸 쪽수 이론이라고도 설명했었죠. 삼인주의 이론을.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쪽수가 누가 더 많아요? 사람 수가 노동자 계급이 더 많다. 근데 노동자 계급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권자인 노동자 계급들이 단결함으로써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고 그 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표를 줘서 집권 여당이 되게끔 만들고, 그래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당, 3인당과 같은 이런 정당 등이 집권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정책,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게 바로 3인주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15번 보면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중심 이론은 국가 관료들의 자기 이익 추구행위,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의 공급자로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복지국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그 국가가 누구? 국가 관료. 자, 사회 양심 이론은 세부 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 자선활동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앞에 기출질문에서. 확산 이론은 사회복지 발달이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이 지리적 확산이라고 하죠, 이거를. 수렴 이론은 산업화로 인한 발생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한다고 봅니다. 산업화 이론, 수렴 이론. 시민권론은 불평등한 계층 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있다. 와, 이것도 나온 거잖아요. 아까는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아까 6회 때 5번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니을. 그죠? 이 평등주의적 시민권은 이제 결국 사회권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이제 16번. 복지국가 확대에 있어서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 뭡니까? 권력 자원 이론. 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삼인주의 이론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17번에서 또 나왔어요. 의민주주의의 정착과 정당 정치.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된 힘.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맞고. 자,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입니다.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 이게 바로 이제 이익 집단이거든요. 이해 조정 통해 복지화 발전한다. 이익 집단 이론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 나머지는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 자본주의 속성과 관련시키고 있고, 그죠?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국가의 역할도 바뀌게 된다, 그죠? 도구적 역할에서 이제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거기 5번에 국가의 자율적 역할에 따라서 도구적 관점이냐 구조적 관점이냐로 대별되는 것이고, 복지 정책을 자본 축적의 위기,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그건 이제 도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가 계급의 도구인 국가,
자본가 계급에게 불리한 자본 축적의 위기, 자본가 계급에 불리한 정치적 상황인 정치적 도전, 정치적 불안정,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인 국가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의 도구주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에 옳은 것인데 산업화 이론.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해 복지국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 가족구조의 변화, 뭐예요?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인구구조의 변화. 아까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맞는 거예요. 이 답이 19번에서 1번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 거예요. 벌써. 해결이 되었는데 1번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1번에서 해결이 됐어야지 돼요. 자, 2번. 독점 자본주의론.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누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정당화 기능의 역할인데 그것은 가부나 아니 노인은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비노동 능력 인구입니다. 그걸 국가가 책임진 거예요. 이 자본 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질병 누령 산업재해로 이제 다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개입은 사회보험이거든요. 사회보험은 자본 축적 기능으로서 이들의 보험료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가 이제 어떻든 그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었다가 아니라 비노동 능력 인구를 국가가 책임을 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론.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나서 유사한다. 유사해지는 것은 수렴이론이죠. 수렴이론은 이제 산업화 이론이고 계급 간의 정책 과정을 중시하고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복지가 발전한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갈등, 투쟁, 싸움. 그를 통한 승리의 전리품 복지국가. 3인주의 이론이죠. 권력자원 이론이. 자, 그 다음에 이익집단이나 노동자 계급의 정책임이 국가 차원에 결합될 때 이게 이익집단 정치이론이죠. 이익집단 이론입니다. 20번에 옳지 않은 것인데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맞죠? 확산이론. 음모이론은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맞죠? 독점자본주의 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 정도와 유사하다. 산업화 이론이죠. 독점자본주의 이론이 아니라. 자, 현대사회의 교속적 차이의 등에 따른 집단. 이익집단을 얘기해요. 그게. 정책 행위가 커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 복지정책을 확대시킨다. 사회양심론 맞고요. 자, 21번. 옳지 않은 것인데 사회양심이론은 이타주의 맞고요. 그 다음에 수렴이론은 산업화를 이루는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산업화가 사회복지를 만들어 도입하게 된다. 시민권론.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고 했다. 그죠? 사회권, 복지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권은 자유권, 정치권은 참정권,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권은 복지권.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이론입니다. 권력 자원 이론이 아니라. 근데 이제 5번에 구조 기능주의 이론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 결과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화 이 사회 구조의 문제, 인구 구조의 분호 구조 여기 새로운 사회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여기가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화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산업화 이론이거든요. 지금 3, 5번은. 근데 이걸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유기체 항상성의 관점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구조 기능주의 이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구조 기능주의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봐요. 사회는 하나의 인간처럼 봐요. 그러니까 사회의 각 제도들은 하나의 인간의 각 신체,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기관으로 본다. 신체 기관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유기체적 항상성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가 발생됐어요. 근데 경제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 된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배고파 내가. 먹을 게 앞에 있어. 먹으면 되죠. 그죠? 유기체적 항상성. 결국 이제 이게 배고픔의 욕구라고 한다면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이 되는 얘가 먹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어서 구조기능주의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옳지 않은 거. 산업화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맞죠? 권력자원론. 복지가 발전의 중요 변수는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 맞아요. 유권자인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다면, 단결할 수 있다면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의회에다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정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몰표를 줘버리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되게끔 만들고 그걸 통해서 복지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영국에서 복지국가 발전 이론이니까 복지국가 시대를 황금기를 설명하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영국에서 노동당이 집권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합니다. 그러면서 베버리 보고서가 하라는 대로 그냥 깔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지국가 황금기를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됩니다. 자, 수렴이론. 사회양심과 이타주의의 확대. 뭡니까? 이건 사회양심론이죠. 시민권론. 마샬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참사. 그죠? 맞네요. 공참사로 주로 많이 나오네요. 정치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국민권, 참정권, 사회권. 공참사로 이으면 좋겠네요. 공정사회로 이으기보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 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한다. 맞죠? 자, 국가론이라고도 하고 국가중심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23번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 문제고 복지국가 유형론도 물론 이제 이론에 해당되지만 24번부터 이제 거기는 유형론, 이분법, 율렌스킬로버의 이제 자녀적 제도적 복지 모형부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23번까지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거기 옳은 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쭉 다 있긴 하겠지만, 그죠? 거기 딱 보면 이제 정책 이론이니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봐야죠. 거기 시민권론은 정치, 공정사회, 정치권으로 나와졌네 이번에는. 공참사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정사회니까 틀렸네요. 기억이 틀린 순간 이번엔 제거해볼까요? 그러면 1번, 2번이 날아갑니다. 그죠, 일단. 자, 그 다음 니은을 봐보면 권력자원은 노동조합의 중앙집권화, 좌파정당의 집권. 맞아요. 강성노조. 그래서 니은은 맞았으니까 5번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3번하고 4번이니까 디귿이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디귿은 사실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 맞죠? 이제 니을이냐 미음이냐에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답은 먼저 니을을 보니까 국가 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와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거기서 국가 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 보는 것은 엘리트 이론이에요. 그래서 국가 중심론이 아니라 니을이 틀렸으니까 답은 이제 4번이 맞는데 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 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 발달이 수렴된다. 그죠? 미음 쉬운 문장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문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든 그 공부하면서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으로 가야 합니다. 오직 긍정, 오직 합격으로만 생각하시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